사용하시는데요. 서킷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서킷과 다르게 HF4 전용 서킷이 있는데 HF4를 포함한 모든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 기존의 서킷은 HF4를 제외한 모든 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HF4 사용하실 때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은 제가 패션 서킷 테스트를 다 진행을 했거든요. 페이지체크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자 모양의 아이콘, 그리고 자물쇠 모양이 있는데 자물쇠 모양은 리키지 컴펜세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워낙에 요즘 커프가 없는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새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저쪽에 보니까 일관 쓰고 있는데 이 보상 기능을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상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상 기능이라는 거는 패션 서킷 테스트 하셨잖아요. 하시면은 패션 서킷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합니다. 컴플라이언스를 측정해가지고요. 왜냐면 이제 너무 이렇게 작으니까 이만큼 여기에 굉장히 많이 타이다 볼륨이 있는데 이걸 빼주지 않으면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보상 기능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지금 타이다 볼륨이 6점대를 나오고 있는데요. 보상 기능을 꺼버리면 6 정도의 타이다 볼륨이 약 18 정도, 3배 정도가 증가합니다. 이 3배가 증가한다는 거는요. 인공호흡기가 주는 타이다 볼륨의 총합은 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알람이 뜨는데 알람 범위를 제가 조절하겠고요. 지금 20 정도가 뜨는데 지금 저쪽에서 나오는 저 서버에 쓰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20 정도는 환자한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킷까지 합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얼마큼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션 서킷을 잘 하고 나서 이 서킷 컴펜세이션 기능을 ON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ON을 해주시게 되면은 20이라고 디스플레이 되던 게 6.8 정도가 이제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환자한테 들어가는 타이다 볼륨인 거죠. 그래서 이때 그건 어디서 측정하느냐? 여기 호기 카세트 안에 있습니다. 소독하신 여기 호기 카세트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측정해냈는데요. Y 센서, 특히 플로우 센서라고 하는데 이거를 쓰는 인공호흡기가 있고 쓰지 않은 인공호흡기가 있는데 저희처럼 이걸 쓰던은 거의 정확성이 비슷합니다. 정확성이 비슷한데 저희가 오늘 Y 센서 모듈을 설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Y 센서, 즉 플로우 센서를 쓰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사용하시는 장점이 지금도 잘 나오는데 이 보상 기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거의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작은 환자, 특히 10mm 아래의 타이다 볼륨을 줄 때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깔렸다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10mm 아래에 굉장히 작은 타이다 볼륨을 줄 때는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하이 프리퀀시 쓸 때는 이게 필수예요. 왜냐하면은 하이 프리퀀시는 여기서 앰플리튜드 이런 걸 주게 되면 그 앰플리튜드를 여기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한테 얼마나 전달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전달되는 것을 이쪽에서 측정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오차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바로 환자 앞에서 측정해서 실제로 환자에게 얼마큼 앰플리튜드가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얘를 쓰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필수. 근데 컨벤셔널에서는 이제 선택인데요. 10mm 아래일 때는 권장해드린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보상 기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셨죠? 보상 기능은 사실상 앞으로는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스탠바이로 넘어가서요. 이제 와이선스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서킷만 있었는데 이 프레셔 라인은 서킷 안에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일회용이고요. 동봉이 되어 있어서 얘는 프레셔를 샘플링해서 프레셔를 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Y 센서를 사용하실 건데요. Y 센서는 모듈에 프레셔, 이쪽이 프레셔고 이쪽이 Y 센서입니다. 각각 연결해 주시고요. Y 센서를 앞쪽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Y 센서가 이 총 3가지예요. 플로우 센서 케이블, 프레셔 라인 총 3가지가 Y 센서 있고 지금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된 상태에서 패션 서킷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션 서킷 테스트 할 때는 기존에는 보시면은 요 마개가 있었습니다. 마개가 있어가지고요. 아마 새 거 같은 경우는 마개를 연결한 상태에서 그대로 패션 서킷 테스트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Y 센서를 사용할 건데 Y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테스트하게 되면은 이 데드 스페이스가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컴플라이언스가 부정확해집니다. 그래서 Y 센서를 사용할 때는 이제 얘를 꽂고 사야 되는데 여기에 이 마개가 안 막힙니다. 굉장히 큰 단점이긴 한데 안 막혀서 장갑을 껴주시고 여기를 막아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보시면 패션 서킷 테스트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마 많이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Connect the complete patient circuit입니다. 완전한 서킷을 연결하라는 건데요. 완전한 서킷이라는 것은 환자가 사용할 것을 그대로 연결해달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챔버에 물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필터가 특히 이렇게 파랗게 칠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물이 안 채워진 상태에서 설킷 테스트를 하고 나서 환자가 사용하실 때 물을 채우게 되면은 저항값이나 컴플라이언스가 변경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알람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할 물을 반드시 채우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현재는 물 안 채우고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렵겠지만은 물을 채우고 하는 게 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문제이긴 하지만 물을 채우지 않으면 컴플라이언스가 달라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디스플레이 되는 게 환자들이 다 들어가는지 여부가 조금 이제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또 중요한 게 익스텐저 라인 쓰시잖아요. 여기 인큐베이터 할 때 쓰시고 웜할 때 혹시 안 쓰시나요? 웜할 때는 빼지요. 왜냐면 여기 열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 하면 얘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패션 설킷 테스트 해주셔야 되겠고요. 웜에서 그냥 얘 빼고 쓰신 다음에 얘를 안 쓰시고 하셔야겠죠. 왜냐면 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컴플라이언스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제 수달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물도 채워주시고 이제 익스텐션 유물을 잘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막아주시고 얘를 막아주시고 오케이 해주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기억해 주실 거는 이제 중류수 채워주는 것과 익스텐션 얘를 앞으로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잘 구분해 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은 거의 완전하게 컴펜세이션 동작해가지고 실제로 환자한테 들어가는 것이 디스플레이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도 잘 쓰셨는데 제가 왜 이걸 구구절절 설명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다 끝났으면 이제 빼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가 진행이 되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한 번 더 강조하면은 이제 요거 다 채우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보시면 끝나면 이렇게 패스되면서 이 녹색 체크가 두 개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HF4라는 게 없었거나 아니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전용 서킷 사용하면 HF4가 사용된다는 체크가 뜹니다. 그래서 전용 서킷 사용하면은 이 체크가 떠야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이 서킷이 보시면 니오네이탈이나 필디아틱 범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확인이 안 되었다면 다시 한번 서킷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한번 프레셔 컨트롤 모드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Y 센서 칼리브레이션 한 가지 더 늘었는데요. 칼리브레이트를 눌러주시면요 되시는데 보시면은 Y 센서를 이렇게 앞뒤로 막아주고 칼리브레이트를 해달라고 나오죠. 내용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플로우를 이제 측정하는 거라서 플로우를 0인 상태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바람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제로잉을 해주는 거고요. 제로잉이 끝나면 사용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연결해 주시고요. OK 눌러주시면 되고 프레셔 컨트롤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작을 해보면 이제 Y 센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Y 센서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일단 기존에는 이 카세트에서만 저희가 센싱을 했는데 이제는 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센싱 하는데요. 여기서도 센싱 합니다. 더블로 센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니면은 물이 차거나 네블라지 안 불차면은 제대로 측정이 안 돼가지고 오차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이제 예방하고자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플로가 타이더블룸 0입니다. 여기 타이더블룸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과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알람이 뜨는 건데요. 알람이 Y 센서 디세이블, Y 센서가 사용이 안 된다. 왜냐하면 플로우가 언릴라이블, 플로우를 믿을 수 없다. 이 알람이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패션 서킷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하시거나 물이 찼거나 네블라이저가 찼거나 등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Y 센서 디세이블드 플루 언릴라이블이라는 알람이 뜨는데요. 이때는 여기랑 어떤 원인이랑 달라져서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쪽의 타이달 볼륨과 이쪽의 타이달 볼륨이 일치하게 되면은 이 알람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 알람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네뷸라이저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네뷸라이저 하실 때 Y 센서 안 쓰시죠? 현재도 빼고 사용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히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쓰면 알람도 뜨고 하니까 넘어가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또 DN500을 써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이 차면서 당연히 이제 문제 생기겠죠.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거의 알람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미 HF4랑 Y 센서, 즉 플로우 센서를 많이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제외하고 서브 M만의 다른 것은
근데 다른 장비랑 달리 저희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와 여기와 더블 채팅한다. 따라서 달라지면은 알람이 뜰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고 유지하려면은 특히 패션 서킷 테스트 할 때 중요한데, 패션 서킷 테스트 할 때 이것의 사용 여부나 물 여부가 제대로 체크가 돼야지 그 알람이 뜨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겠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나눠드린 그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 센서는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고요. 사용하시다가 저희가 또 문제가 있으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HF4를 쓰신다면 모델 보시면요, 없었던 HF4랑 HF4 VTGT가 있습니다. 볼륨 타겟팅이에요. 볼륨 개런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HF4는 앰플리튜드를 직접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앰플리튜드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프레셔 컨트롤처럼 앰플리튜드가 프레셔 컨트롤, 프레셔잖아요. 그걸 직접 설정해 주는 건데, 이제 볼륨 타겟팅은 앰플리튜드를 설정해 주지 않고 하이어 볼륨을 설정해 줌으로 인해서 앰플리튜드가 자동 조정되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F4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HF4 실행할 텐데 그 전에 전용 서킷을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전용 서킷이 기본 서킷이랑 다른 점은 그 열선이 바깥으로 이제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VN500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앰플리튜드 잘 나오는데 이 가슴 떨림이 이제 얼굴 없어져가지고 이거를 많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그 저항을 없애고자 이 전용 서킷에는 뻥 뚫린 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뻥 뚫린 관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해 주시면 좋다 정도 알려드리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FiO2, Pmin, P앰플리튜드, F는 프리퀀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장비랑 동일하고요. 원하시는 값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눌러보시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바뀌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고 억셉 눌러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일단은 장점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면서 펑션이 좋다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이제 좀 눌러가지고 원하시는 수치 변경해 주시는 것은 이제 다 하실 것 같고요. DCO2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DCO2 모니터링이 바로 이제 전면에 나와 있고요. 이 DCO2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고, 여기 화살표 눌러주시면은 퀵 트렌드가 가능합니다. 15분부터 72시간까지 DCO2의 모니터링을 바로바로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에서 트렌드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마 HF4 쓰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1순위를 확인하는 건 DCO2예요. 그래서 여기 올가나이즈 트렌드 눌러주시면은 DCO2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위로 쭉 올려주시면요, 트렌드를 키자마자 DCO2가 가장 위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1시간부터 72시간까지의 DCO2 모니터링을 쉽게 하실 수 있고요. 타이어 볼륨이 지금 앰플리튜드 20으로 설정했더니 타이어 볼륨 3.6ml가 나오고 있는데요. 패션 그 데이터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2000g이다 설정해 주시면은 페이지당 몇 ml 나온지 바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뉴버 눌러주시면 여기서 레귤라이징 하셨는데요. 포즈 오실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실레이션이 이제 앰플리튜드를 잠깐 멈춰주는 기능인데요. 2초 눌러주시면요. 2초 눌러주시면은 20초까지 민프레션을 유지하면서 민프레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앰플리튜드만 잠깐 멈춰주는 기능에서 필요하실 경우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클로즈 석션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신 다음에 이중을 하시면 바로 앰플리튜드가 20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클로즈 석션 하시다가 멈추는 데 있죠. 만약에 여기 기도가 있는데 클로즈 석션이 너무 이제 커가지고 딱 멈추는 경우, 그게 바로 이제 여기를 막아보면 이런 식으로 멈추는 건데, 멈추게 되면은 일단 앰플리튜드가 0부터 시작하면서 다시 원래 궤도로 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처럼 포즈 오실레이션을 눌러주시면은 그런 기능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포즈 오실레이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근데 그거는 또 경험마다 다르시더라고요.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 기능은 이 정도가 다고요. 그래서 HF4 설명드렸고요. HF4에서 만약에 Y 센서가 이렇게 펑션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안 되고 동작은 되지만 디스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필수죠. 사실상 거의 필수이고요. HF4에서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많은 문제가 이쪽이 이제 물이 차는 경우가 또 많이 있으잖아요. 물이 차면은 지금 P민이 여기 디스플레이가 11로 되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물이 찼다, 막혔다 그러면은 앰플리튜드가 이제 측정시가 안 되니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저게 이제 별표가 쳐집니다. 별표가 쳐지면서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별표는
불확실한 이제 값이다라고 표시해주면서 보시면 Y 센서 프레셔가 메저먼트가 데비에이션 좀 오차났다라는 알람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이 찼구나, 이쪽에 불이 찼구나, 그래서 해결해 주시면은 다시 원상 복귀되면서 해결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 플로우 언리라이어블이랑 이 알람 가끔 뜨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드에서 이번에 하이 프리퀀시 볼륨 타겟팅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 타겟팅 보시면요, 동일한데 앰플리튜드 대신에 파이다 볼륨 직접 설정하는 거잖아요. 파이다 볼륨을 직접 제가 4로 한번 설정해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면 이번에는 처음에 뜨는 것에 알람 범위를 바꿀 거냐라는 건데요. 무시하겠습니다. 알람 범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한번 해보고요. 앰플리튜드가 이제 얘가 자동으로 이제 조정하는 거죠. 파이다 볼륨 4를 내기 위해서 자동으로 조절됐는데 지금 4를 내기 위해서 어퍼 리밋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튜드 리미티드의 맥스아웃, 이거 PRVC 했을 때 어퍼 리밋 만족되면은 레귤레이션 뜨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뜨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파이다 볼륨 조절해주던지 아니면은 이 어퍼 리밋, 알람 리밋에서 이 앰플리튜드 어퍼 리밋을 좀 이렇게 상승해 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더 이상 알람이 뜨지 않고, 만약에 또 환자 시크션이 차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환자폐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앰플리튜드가 쭉쭉 올라가겠죠. 쭉쭉 올라가면서 파이다 볼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올리게 됩니다. 계속 올리다가 또 넘게 되면은 또 알람이 뜨는 이런 방식을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알람 떴을 때는 석션을 좀 잘 해주시면 해결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Y 센서가 지금 사용이 되는데 만약에 임축수가 생겼거나 Y 센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Y 센서가 사용이 안 되면요, 볼륨 타겟팅에서 에러가 나면서 백업이 걸립니다. 이제 볼륨 타겟팅은 Y 센서가 필수이고요. HFO로, HFO는 필수가 아니라 권장이기 때문에 이제 HFO는 사용이 되지만 디스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파이다 볼륨이 들어가는지 아실 수가 좀 없으시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이제 해결해 주셔가지고 원인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원인 찾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Y 센서 칼리브레이션 하라는 멘트가 뜰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사진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막아주셔야 돼요. 디스커넥션 좀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막아주신 다음에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동작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요, 이게 일회용이에요. 저희가 총 4개를 드리거든요. 4개를 드리기 때문에 소독을 하신 다음에 소독이 되어 있는 걸로 바꿔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차거나 물이 안 빠지거나 약물이 침착되었을 때는 이제 이거 해도 제대로 동작 안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 없으셔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포즈 오실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할 시간이 또 많이 없으시긴 할 텐데 해준 다음에 멈춘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앰플리튜드가 이제 복귀가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이제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